여러분, 저 오늘 취업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취업하면서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열심히 따도 취업이 안 되는데 지금 기득권층이나 다름없는 50대들은 그 당시 취업할 때 아무런 그런 자격증 이런 것도 없이 편하게 취업을 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달랐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 배경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중졸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고졸이라도 했다는 거는 적어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 수준은 충분히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경쟁이 지금 경쟁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때 고졸이 지금 고졸처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서는 나름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대졸은 엄청 편하게 취업을 했는데 지금 대졸은 취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대졸은 현 시점으로 보면 최소 대학원생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대졸이 그때의 고졸이나 다름이 없고 그때의 대졸은 현재 박사 이상?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현 시점은 학력 인플레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학은 고등학교를 한 번 더 다니는 수준이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수준 높은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는 그런 고등학교 수준의 대학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졸은 지금 고졸보다 영어를 많이 못했겠죠. 근데 그런 걸로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평범해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졸이 그때의 고졸만큼 평범해졌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평범해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습니다. 남들이 똑같은 거 다 아는 순간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게 돼요. 대졸이 평범해지면 대졸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토익이 평범해지면 토익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자원봉사, 어학연수 모든 사람이 다 하고 그게 평범해지면 더 이상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다고 하면 더 이상 자신에게 경쟁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어학연수, 토익 그리고 자원봉사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됐으면 아마 대기업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데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 사회 자체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범함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해져 버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도 아마 자신들 남친 여친들과 만나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한다면 거기서 아무런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끝. 그러니까 평범한 취업 준비생들도 평범한 데이트 이런 거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업들에게 평범한 취준생에게 매력을 느껴라. 안 느끼면 니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걸 강요하는 거는 나름의 폭력이자 기업들이 왜 평범한 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버스도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졸업한 몇십 년 전의 고졸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인강의 학원에 외국어 배울 경로도 굉장히 많고 이런 안락한 구조에서 생겨난 고졸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식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당연히 현재의 고졸이 그 당시 고졸보다 똑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졸은 그 당시의 고졸보다 특별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가 발전한 만큼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최소 문턱이 높아진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자진해서 인플레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사람을 채용하냐 안 하냐는 면접관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취준생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진짜 눈치 게임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토익 거부 선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취준생들이 오늘부터 나는 토익을 안 봅니다. 토익 성적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업들이 그래 꺼져, 나는 외국인 뽑을 거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기업들은 처음에 토익 써놓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토익 성적을 제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토익 성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겠죠. 결국 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 쪽이에요. 결국 토익은 배제하게 되고 다른 곳에서 잘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뭐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토익을 제출 안 했을 때 한 명이 눈치 게임을 제출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갑이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기업들이 우리는 진짜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니면 뽑고 싶지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들을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뽑아야죠. 마찬가지예요. 토익을 제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토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사 담당자이고 토익 900점만 원합니다. 그럼 이력서를 아무도 안 내겠죠. 근데 사람이 급해요. 내일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눈을 낮춰야겠죠. 토익 필요 없으니까 일단 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상황이 아니죠. 취준생들이 하도 취업하고 싶어서 절박한 마음에 학력 인플레를 자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토익이 없어도 취직이 됐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익 점수를 제출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익이 특별했던 거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특별함, 그 토익으로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결국 너도 나도 토익을 봅니다. 결국 토익은 특별함을 잃고 평범한 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현실이 기업들이 요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올려서 오니까, 스펙을 올려서 오니까 그냥 기업 입장에선 개꿀이죠. 솔직히 사람을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고졸을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알아서 대졸에 어학연수에 자원봉사 이렇게 늘려서 오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취업난이 모두 기업의 탓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학력 인플레에 기여를 한 우리 취준생에게도 잘못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해졌다는 의미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우리가 남은 일자리가 없어서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력서 넣을 때 보면 요구사항에는 거의 다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면은 일 잘하고 평가도 좋게 받는 거, 뭐 그런 기사 몇 번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주어지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인재 경쟁력이 전 세계 33위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근데 그 통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의 국가를 봤어요.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취직할 때 보면 토익도 뭐 500점, 600점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인재 경쟁력이 더 높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발도상국 20대 그리고 우리나라 20대 둘이 만약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시켰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워온 게 더 많으니까, 준비해온 게 더 많으니까. 저는 이 통계가 그냥 일을 얼마나 불만 없이 잘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통계를 매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아서 불만은 많지만 일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선진국 유럽 20대는 뭐 대단한가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뭐 반복 그리고 암기 효율성 뭐 이런 거에서는 유럽을 이길 거고, 그리고 유럽은 뭐 독창성, 창의력 이런 거는 우리나라를 좀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도 유럽이 90점, 그럼 우리나라는 한 80점에서 85점, 이렇게 비슷한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안 좋은 환경에서 학교에서 거의 사육당하다시피 하면서도 스펙을 끌어올려서 거의 85점 가까이 찍은 거고, 유럽은 환경 엄청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90점 받은 거고, 저는 이걸 같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다 잘하는 거, 전 이 둘을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잘하는 거, 이쪽이 더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가난한 집에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과 부자 집에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 어느 쪽이 대단한 건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이 지금 취업하면서 갖고 있는 불만, 이게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의 대졸은 그 당시 30년 전의 대졸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재들 그렇게 꿀릴 거 없습니다. 단지 사회구조가 취업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그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스펙을 올려도 취업할 수 없는 이유는 학력 인플레 때문이지만, 그게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펙을 더 쌓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상 학력 인플레를 취준생들도 함께 만들어 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뭐 토익 990으로 안 되니까 이제 탭스 점수를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스펙을 올리는 거는 학력 인플레를 방조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같이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스펙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이는 시간, 비용, 돈, 이런 거 굉장히 막대한 지출입니다. 그런 엄청난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담당자들은 그거에 대해 무덤덤해져서 그것도 고통이고, 우리는 결과를 내도 그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고통입니다. 더 이상 학력 스펙 떡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다 그만하시고 990 따도 본전인 토익이라든지 100명이서 의자 한 자리 놓고 경쟁하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목매달지 마시고 특별한 자신만의 뭔가를 위해서 도전을 하세요. 책을 뭐 매달 10권을 읽는다든지 시간 낭비다 생각 마시고 취업 못한다, 그럼 인생 망한다, 이런 생각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해왔던 부모님들 말도 이제 더 이상 무시를 하시고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하세요. 학력은 이미 98점이고 충분한데 그걸 굳이 99점으로 100점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드는 노력과 우리가 30점짜리를 60점으로 만드는 노력은 비교를 안 해도 알죠. 30점에서 60점 올리는 노력이 훨씬 수월하고 효율성도 좋습니다. 이제 그냥 스펙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업들한테 나 이제 스펙 안 올릴 거니까 뽑으면 뽑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